자, 오늘도 다시 찾아왔고요. 오늘은 오늘 새벽에 트럼프가 이 관세를 상호 관세라고 해서 이제 부과한다고 우리나라 대통령께 직접 이제 편지도 보냈고 했는데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 국제 교류에 있어서 일방주의,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를 이렇게 강제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우리 증시에서도 이러한 영향에서 수출주들이 좀 삐끗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에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제 소비 쿠폰 그리고 31조 원의 이런 추경 이런 것들이 좀 시장 내 유동성을 공급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더 강조가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관세에 위축되지 마시고 그 관세에 영향받지 않는 섹터를 한번 찾아보시면 그런대로 꽤 괜찮은 수익처들이 있습니다. 올 연초에 이번에 이제 강의 드릴 조선주는 올 연초에 제가 싸다 노래를 불렀던 그런 섹터인데요. 역시나 상반기 때 꽤 큰 실적, 그러니까 주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많이 상반기 때 올랐던 이 조선주가 트럼프 관세 위기의 시대에 다시 한번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 투자가들이 우리나라 조선주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성장 잠재력을 다시 한번 재평가하면서 이번에 다시 한번 여기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이죠. 이 트럼프 관세 위기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특히나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이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도 경쟁력이 있고 또 저항력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에 대해서 25%의 상해 관세를 일관적으로 이제 부과한다라고 일방적으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상호 관세이기 때문에 미국 상품에 25%의 관세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미제라고 해가지고 뭐 보실 수 있는 상품이 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미국 상품은 우리나라에서 경쟁력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다 만들고 있고 오히려 더 잘 만들고 있기 때문에 미국산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뭐 유통되는 게 없죠. 그럴 만큼 우리나라가 굉장히 성장을 했습니다. 특히 조선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보시고 일단은 뭐 트럼프가 미국 시장에 수입되는 한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자동차와 반도체 쪽에는 타격이 불가피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조선은 좀 다르지요. 조선은 이제 미국이 아예 경쟁력이 없는 산업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 해군은 자신들의 배를 미 해군이 원하는 때 제때 만들어서 납품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제일 먼저 우리나라 대통령, 전임 대통령이죠. 전화를 해서 이 조선업에서 협력을 하고 싶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이 조선 쪽은 미국이 우리에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조선에 대해서 이 미국에 대해서 뭐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조선주는 미 해군의 MRO 사업에 작년부터 이제 진출하기 시작했고 올해는 이 존스법이 그러니까 미국의 법이 바뀌어서 미국 위에 동맹국의 조선소에서 미 해군의 군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조선사들은 미 해군의 이 특수선이라고 하는 군함 건조 사업에 뛰어들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런 부분을 보시면서 이 조선주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조선주들은 올해 상반기에만 글로벌 누적 수주가 이제 487만 CGT라고 해서 이 조선 단위인데요. 이게 113척의 25%의 전 세계 글로벌 시장 점유율 중에 25%를 차지합니다. 물론 이거 한 50% 정도는 중국이 가져가고 있죠. 하지만 중국 조선사와 우리나라 조선사가 다른 점은 중국은 톤수는 작고 배 수량, 그러니까 숫자는 많은데 톤수는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격이 싸죠. 우리나라는 톤수도 크고 굉장히 좀 배가 좀 초고대 트레이너선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수주하다 보니까 한 번 배를 수주하면 건조해서 납품할 때까지, 인도할 때까지 미니멈 한 2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만큼 큰 배를 수주를 하죠. 그만큼 고부가치선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또 특수한 우리 LNG선이나 이런 특수한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중국이 아직까지는 기술이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선주들이 예전에 몇 년 전에 이 중국의 LNG선 기술을 확보했다고 해서 한번
그 발주를 했다가 그 배들이 바다 한가운데 서버렸어요. 그리고 그걸 수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배 한 척을 만드는 만큼 나왔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LN에서는 중국사들한테, 중국 조선사들에게 잘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그 조선소를 우리나라 그 업체들이 싹쓸이했죠. 조선 3사가 거의 이런 고부가치선들을 대부분 다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더 나가서 미 해군이 해군력 증강을 위해서 해군의 새로운 군함을 건조하는 것에도 또 한국 조선사들이 참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예전에 우리나라 기업들끼리 막 그 저가 수주하면서 싸움을 벌인 적이 있어서 그때의 교훈으로 저가 수주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미 해군이 MRO 사업을 얼마 전에 그 발주한 것들은 가격이 진짜 안 맞았어요. 한화조선은 아예 처음부터 그 들어가려다가 견적 보고 바로 포기를 해버렸고 HD 현대중공업도 하는 신용을 했지만 결국은 그 싱가포르 조선사한테 넘겨줬습니다. 왜냐하면 단가가 안 맞습니다. 그리고 미 해군도 미국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심하게 말하면 7월 달에 미 연방정부가 디폴트가 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미국은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든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 해군에서도 이런 배를 발주를 할 때 가급적이면 싼 가격에 하고 싶은 것이죠. 하지만 싱가포르 조선사와 한국의 조선사는 기술 수준이 천지차입니다. 요번에 군수 지원함을 싱가포르에 넘겨주고 저 전투함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수한 기술이 필요하고 그 전투함, 이런 그 전투함을 그 최신 전투함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 해군 조선사에다가 맡겨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국 업체들이 부르는 게 값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미 해군에 관련된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는 점,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조선에 들어가는 후판, 철광석 값이 안정이 되면서 후판이라는 철강 원자재도 값이 안정이 됐어요. 그것 때문에 이 조선사들 수익이 꽤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유리하게 움직였습니다. 지난 1분기 때 우리나라 기업들, 조선사들이 굉장히 큰 1분기에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었는데요. 그때 좀 많은 기여를 한 부분이 바로 원달러 환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율이 아직까지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죠. 이런 조선사 이 유망 테마주는 뭐 따질 거 없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3사, 대형 3사죠. HD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이 종목들을 보시면 됩니다. 특히 HD 현대중공업하고 한화오션은 이 해군 쪽, 그러니까 특수선이라고 그러죠. 특수선 쪽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갖고 있고 관련된 이 작업장이랄까요? 그 독을 따로 만들 정도로 이 공을 들이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민간 쪽 사업에 굉장히 공을 들여서 민간 쪽에서 나름대로 그 좋은 실적을 올리고 있죠. 자, 전하는 말씀 잠깐 듣고 이제 종목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김태훈 파트너님께서 또 조선주에 대해서 대응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조선주 같은 경우엔 트럼프의 이 관세 관련된 부분이 다시금 시장에 발효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유일하게 또 국내에 손을 내민 게 조선주 아니었습니까? 첫 번째로 손을 내민 게 조선주였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좀 봐야 된다. 뿐만 아니라 이 관세 예외 섹터, 원달러 환율의 안정세라든지 뭐 철광석 가격 안정에 따라서 우리가 여전히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또 종목이겠죠. 오늘 또 전문가님 어떤 종목들 중심으로 우리가 봐야 할까요? 네,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 종목을 깊이 있게 할 텐데요. 이 종목 딱 그림 보시면 야, 이게 2년 동안 계속 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업황 그 호황기가 2년 동안 이어진다고 그러는데 그 2년의 호황을 제대로 탄 종목이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와서도 굉장히 큰 실적, 그러니까 주가 상승을 보여줬고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좀 그 뭐랄까요, 사실은 매물이 나오면서 좀 삐끗하긴 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이 조선에 대한 이 수량 피크, 이게 이제 미국의 트럼프의 관세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조선 선주사들이 발주량이 이제 줄어들 거다 이런 말들이 나오면서 최근 들어서 조선주들이 좀 가격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새롭게 싸게 살 기회를 준 것이고요. 하반기에도 여전히 우리나라는 이미 수주해 놓은 것들을 이제 인도를 하면서 마지막 잔금을 계속 수령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는 이런 수주가 계속, 그러니까 이런 실적 개선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봐주시고 이 종목은 바로 HD 현대중공업입니다. 우리가 HD 현대 그 그룹에 이제
그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중간 지주회사가 있는데요. 거기에 핵심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HD 현대중공업은 그 일반 민간 LNG선 같은 고부가이선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상함이라고 그러죠. 특수선 중에 군함인데 이런 쪽에도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 같은 경우 1월 달 수주 잔량 기준으로 글로벌 1위를 찍은 그 정도 이제 그 실력도 있고 그만큼 선주사들에게 신뢰를 받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요. 일본 최대 해운사에는 오션 네트워크 익스프레스 원이라고 하는데 이 업체에서 수주를 한 건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주로 일본 조선사들에게 비싸더라도 일본 조선사들에게 주는데 이 원이라는 이 회사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일본에서. 이 해운사는 이 한국 HD 현대중공업에게 이 물량 수주를 줬습니다. 그만큼 HD 현대중공업에 대한 신뢰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국내외 군함 수주에서 미 해군 MRO 사업에 뛰어들려고 하고 있고 이번에 미 해군의 신형 그 군함을 건조하는 사업에도 뛰어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HD 현대중공업을 한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양한 필리핀이나 이런 해외 다른 국가들의 군함들을 이미 건조해 준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매수가는 38만 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37만 원 짧게 들고 목표가는 51만 원을 연말까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보시면 이것도 어디서 많이 보긴 했는데 최근 올해 들어와서 많이 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업체는 예전에 대우조선해양이었습니다. 그랬다가 재작 2년 전에 한화그룹이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이제 한화의 가족이 됐고 한화의 가족이 되면서 한화그룹이 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라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방산 쪽에서 이게 뭐 말 그대로 이제 방산 쪽에서 굉장히 큰 글로벌 마켓 플레이어가 됐고 그 중에서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자회사로서 이 한화오션은 이 군함 쪽, 그러니까 특수선이라고 부르는 이 군함과 잠수함 쪽, 특히나 잠수함 쪽에서 굉장히 경쟁력을 갖았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 해군의 그 잠수함 장보고 그 시리즈인데 그 장보고 시리즈의 배치 2 관련된 그 잠수함들을 좀 최근 들어서 이제 계속 찍어내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굉장히 큰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고 이게 3,000톤급 어떻게 보면 그 제일 큰 잠수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3,000톤급 잠수함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캐나다의 잠수함 그 거의 30조 원짜리 프로젝트인데 거기에도 이제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도 이 한화오션은 굉장히 큰 그 성장 가능성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업체가 좀 삐끗한 이유는 여기에 이제 2대 주주로 있는 한국 산업은행이죠. 기존에 최주주였던 이제 기업 구조조정하느라고 이 공적 자금을 투입한 그 한국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지분을 일부 팔았습니다. 물론 이거는 공적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한화오션 같은 경우 그것 때문에 주가가 좀 삐끗했지만 이런 주가 삐끗한 것들은 바로 실적으로 메꿀 수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 산업은행도 이 물량을 한꺼번에 터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블록들을 통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에 충격을 좀 적게 주면서 이걸 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특히 더 요즘 이제 주목을 끄는 건 미국의 필리조선소라고 미국 군함들을 건조하는 조선소를 인수했습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미 해군의 MRO 사업과 또 신형 군함 건조 사업에 뛰어들고 있죠. 그만큼 이 특수선이라고 부르는 군함 사업에서 돈이 남는 장사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봐주시고 그러면서 올 하반기에는 LNG선, 고부가치선의 LNG선 사업도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민간과 그 방산 양쪽에서 돈을 벌게 되는 것이죠. 이 업체 매수가 7만 원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6만 5천 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15만 5천 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민간 분야 산업만 하고 있는 민간 민수용 그런 배만 만드는 업체인데요. 이 업체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업체입니다. 삼성그룹의 계열사고 그런데 이 업체가 이 FLNG, 액화 천연가스 생산 설비라는 이쪽 분야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독과점이다시피 할 만큼 이쪽 수주를 아주 독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돈을 많이 벌고 있고 올해 상반기 누적 신규 수주 총 18척, 이게 한 26억 달러 규모가 됩니다. 그런데 올 상반기에 주가 잘 오르다가 삐끗한 이유가 러시아의 즈베스다 이 조선소가 대량으로 발주했던 거를 갑자기 취소를 해버렸어요. 이게 러시아가 달러 결제 베이스에서 쫓겨난 것도 있겠지만 또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이 달러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그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취소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삼성중공업 입장에선 이 수주를 한 2년 전에 받아놓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원재료들을 사들이고 했기 때문에 이런 원재료 사들인 것들에 대해서 뭐 손해배상을 매기겠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일단 계약금 거의 한 8억 달러인가요? 그 8천억 정도 되는 계약금 일단 담보로 잡고 그거 외에 추가적으로 더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걸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이게 한 2년 정도 걸릴 걸로 예상되는데요. 이 실적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시고 그다음에 저가 대량 수주했던 예전에 이제 대만의 그 에버그린이라는 업체에서 컨테이너선을 수주한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저가 수주를 했던 분야예요. 근데 이게 마지막으로 올 상반기 중에 이 에버그린에서 그러니까 발주를 받았던 이 싸게 그러니까 저가 수주했던 물량을 마지막 물량을 쳐냅니다. 그렇게 되면 올 하반기부터는 이 삼성중공업의 주가가 그러니까 실적이 굉장히 빠르게 좋아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조선 3사 중에 앞에 말씀드렸던 조선 3사 이 세 회사 중에 가장 많은 주가 상승률이 나타난 겁니다. 그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이 종목들을 보시면 충분히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아프리카 그 선주사로부터 이 VUC 액화천연가스 생산 저장 하역 설비 그 FLNG라는 것을 계약을 했는데 이게 규모가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 이 그 FLNG라는 이쪽 분야에서는 이 삼성중공업이 그 독과점을 하다시피 전 세계 수주 물량을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도 하반기 이후로 실적이 좋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산 쪽이 없더라도 삼성중공업은 민간 분야에서만 해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회사라는 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고요. 매수가는 16,000원, 손절가는 15,500원 굉장히 짧게 제시해드립니다. 그리고 목표가를 4만 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삼성중공업은 올 하반기에 새롭게 평가되는 그런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 잘 보시면서 조선주들을 관심을 갖고 접근해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